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95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기사는요. 예전에 저희가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는 인기처녀입니다. 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죠? 예, 3명 모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했었죠. 아, 네. 이번엔 2명만 소개하려고요.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2분만 소개하죠, 뭐, 인기처녀. 네. 시간 보고 한번. 네. 아니, 제가 이제 조선신보가 계속 인기처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나오시는 거랑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시리즈 끝났죠? 끝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인기처녀가 없나 보죠. 북한에는 인기처녀가 10명만 있었다는. 예. 흉흉한 소문이. 네. 처녀는 많은데 인기처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네요. 예. 저희,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인기처녀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이잖아요. 그쵸, 한국에서는 연예인. 인기처녀 하면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녀란 말이 약간 불편하긴 한데, 뭐 인기 뭐 하면은, 예, 그러면 인기 아가씨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연예인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조선신보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 인기처녀들은 다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설마 무슨, 오늘 이제 소개할 사람이 에어로빅 강사죠. 네. 에어로빅 강사가 설마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않을 테고. 네. 그 동네에서나 좀 유명하겠죠. 네, 그 기관에서만 유명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소개할 사람은 에어로빅 강사. 네. 누군가요? 이름은 김진아 씨입니다. 24살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만 나이인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 표기하죠. 네네. 나이. 그래서 만 나이고, 금릉 운동관에 저는 이제 스쿼시 강사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스쿼시 강사가 추천하는 인기처녀예요. 인기처녀가 이제 이게 돌림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음 사람 추천하고. 나온 사람이 다음 사람 소개하고 이렇게 네. 됐었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인기처녀 시리즈가 안 올라오고 있는 건 마지막 사람이 추천을 안 했거나 못 했거나 아니면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거나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금릉 운동관이 있는 건 좀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스쿼시가 있고 에어로빅 있는 거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북한에서도 에어로빅을 하나? 네. 그래서 어쨌든 에어로빅 강사 김진아 씨가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조선신보가 소개했던 인기처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에어로빅 해보셨어요? 해보진 않았죠. 해보진 않았는데. 아, 네. 이건 여자들이 많이 하죠? 네. 이게 그냥 뭐 춤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음악 틀어놓고? 예, 뭐 율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에어로빅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예. 외래어 잘 안 쓰잖아요, 북한은. 북한에서 에어로빅이란 말을 안 쓰면 뭐라고 했지? 율동이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말로 좀 바꿔서 하지 않나. 보통. 네, 뭐 률동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률동. 네. 그래서 률동 강사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에어로빅으로 좀 많이 하면은 그 영상 시작할 때 김진아 씨가 에어로빅을 북한 주민들에 막 가르쳐 주거든요. 네. 가르쳐 주는데 이제 뭐 엄청 많진 않아요. 한 4-5명? 아, 네. 보이더라고요. 소수정예. 네. 아직까지 뭐 대중화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연히 이제 조선신보 갔을 때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낮 시간에는 사실 사람이 많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 뭐 이렇게 북한 그 여성들에게 막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어로빅 스트레칭 막 이런 거를 가르쳐 막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김진아 씨가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이거를 하러 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강관리, 그다음에 다이어트, 그다음에 이제 율동 배우기, 그러니까 에어로빅 배우기, 율동 있잖아요. 그걸 배우기를 위해서 에어로빅을 이제 뭐 하러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아, 북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에어로빅을 배운다? 네네네. 아, 좀 놀랍네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다이어트가 조금 약간 필요하신 분들. 그래요? 살짝 좀, 아주 조금, 네.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몸깍이라고 하거든요. 표현이 아주 그냥. 네, 너무 적나라하죠. 직설적이네. 몸깍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뭐 버스란 소리인지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보통 까기하면. 까기하면 때린다 이런 네. 표현 아닌가요? 그러게요. 도끼로 까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저는 깍이란 말 안 써서. 좀 네. 남자들 사이에서는 깐다 이러면 저 한번 깎아 이러면 뭐 때린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몸까기 딱 하면 몸을 때린다는 건가? 살벌하네. 그런 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좀 느꼈었는데요. 근데 흔히 그 북한 하면은 막 그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고 그래서 막 뼈와 가죽밖에 없고 막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가르쳐 준다. 네. 네. 이것도 참 좀 신선하네요. 네. 근데 40, 50대 아줌마들은 좀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뭔가 처녀들은 거의 날씬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사진 봤을 때. 그 보면 네. 그 우리도 왜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네. 이 강변에 가면은 음악 틀어놓고 강사가 앞에서 춤추면 막 주로 이제 할머니들 아니면 50대 이제 아주머니들이 한 4, 50명씩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막 춤추는 그런 거 자주 흔히 보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 방북기들 보면은 새벽에 대동강변을 걷다 보면 막 곳곳에서 사람들이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춤추고 이런 걸 많이 하던데 북한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네. 저 지난번 중국 갔을 때도 한번 아침 일찍 나가봤더니 연변에 그 공원 갔는데 연변 공원에서 수십 명씩 작은 아니고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권 비슷한 걸 막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음악 틀어놓고? 그때 음악은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앞에 하는 사람 강사 같은 사람이 막 하면은 그걸 따라서 뒤에 사람들이 막 그 춤추듯이 태극권 같이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김진아 연하가 아니고 김진아. 헷갈렸네. 그래서 김연아 씨가 참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김진아 씨께서는 조선체육대학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거기 예술체조과를 졸업했다고 해요. 조선체육대학이라고 하니까 대표적인 체육대학 같죠? 왠지 그럴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한국체육대학 뭐 이런 이름인 거잖아요. 네. 조선이 북한 이제 국명이니까. 네네네네. 네. 예술체조과를 졸업했으면 거기서 에어로빅을 배웠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자료를 보기도 했고 직접 창작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대학에서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직접 또 창작을 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에어로빅은 팔, 배 등의 다양한 부위별로 이제 운동이 있다 이러면서 기본은 걷기를 위주로 땀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네, 이런 방향에서 뭐 창작을 했겠죠. 네. 그분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에어로빅 장점을 이제 막 소개해 달라고 그래요. 그 조선시보 기자가. 네. 이런 거 왜 물어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진아 씨가 몸이 날씬해지고 유연해진다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특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에어로빅 하면 가벼워지고 몸이 붓는 거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붓는다는 것도 예상이 되시죠? 뭔지 진짜 붓는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느낌인지 살이 찐다는 느낌으로 몸이 그 살이 붓는다? 네, 그냥. 진짜 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살 찌는 걸 이제 풀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사무직 근로자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군요. 네. 뭐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속상할 때도 있다 이러면서 막 어떤 손님들은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안 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는 나는 몸가기가 안 된다는 건가? 그런겠죠? 뭐 그러든가 아니면은 나는 왜 율동 못 따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건가? 율동 못 따라 하는 거는 약간 몸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몸가기가 안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 움직이는 만큼 많이 먹으니까 몸가기가 안 되겠죠. 네,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전달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래서 뭐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휴일에는 극장에서 이 음악예술 공연 관람하기를 좋아한다면서 네, 아직 애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애인 없이 혼자 보러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공연을 혼자 보러 가나 진짜? 네, 친구가 있나 보죠. 네. 애인 없는 친구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이상형은 있다면서 남자다운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지? 네. 남자다운 남자? 그러니까 약간 남자의 정형적인 그게 있나 봐요, 북한에. 네. 네, 그런 남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김진아 씨가 이제 그 조선신보가 제일동포들 신문이잖아요. 네. 네. 제일동포 분들께 막 홍보를 합니다. 금능 운동관에 에어로빅 씨 꼭 와달라고. 여기 오면 에어로빅 잘 가르쳐 주겠다고 막 열심히 설명합니다.
광고까지. 네, 근데 제 동포들이 거기 가겠어요? 네, 저 다른 데 구경을 바쁠 것 같은데. 에어로빅은 근데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잠깐. 그래도 좀 와서 이렇게 구경해 달라고 하죠. 뭐, 알아달라 이런 거 있죠. 뭐. 네. 한번 이제 방북할 기회가 있으면 여기 꼭 가봐야겠네요. 네. 그때까지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24살이니까 아직 한참 멀었죠? 네. 결혼하고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남자다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근무를 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아직 어리시잖아요. 24살이시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넘어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또 소개한 5번째로 소개했던 인기천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네. 그분은 이제 평양역에 에서 일하시는 김설미 씨입니다. 이분은 26살이라고 합니다. 네. 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부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뭐 직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역에서 일하는 직원. 네. 역에서. 네. 그래서 이 김설미 씨가 왜 인기천이냐면 평양역에서 그럼 뭘 잘하냐? 사람들이 뭐 표 판매를 잘하냐? 아니면 뭐 안내를 잘하냐? 열차에서 청소를 잘하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이제 에어로빅을 잘 가르쳐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쁜 거냐 그러면 정 안 되면 이게 궁금할 법한데 이분이 왜 인기천이냐면은 발명왕입니다 거의. 네. 전혀 엉뚱한. 네. 예상치 못한. 네, 발명왕이라서 인기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는 그냥 직원들이 발명을 많이 하나 봐요. 이분이 특이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이 영상이 그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라는 거가 있는데, 거기서 김설미 씨가 자기 발명품을 막 관광객들한테 설명해주고 있어요. 관람객들한테. 그러면서 영상이 시작되거든요.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청년과학기술성과 전시회?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유의 뭐 행사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유의 행사가 진짜 많은데, 전 또 이게 또 새로 들어보니까 진짜 더 많은가 보다. 그 보통 지역별로 네, 다 있잖아요. 과학기술 성과 네.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매년 하는 것 같던데. 네. 그것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뭐 그럼 노인도 있나요? 다 있나요? 유아도 있고. 유아는 없다는데. 네, 어쨌든 뭐 엄청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 네. 그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된 과학기 전시회에 다 참가했대요. 그럼 매번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발명품을 만드는. 네. 발명왕이네, 진짜. 네. 그래서 이번 전시에 출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이저 수평기를 가진 철길 기관자를 가지고 참가하게 됐다. 뭐지 이게? 그러니까 뭐 대충 뭔가. 보니까 고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쓰는 자다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일종의 자입니다. 네. 네.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설명이 안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줄식 강철 도래자, 즉 줄자를 이용해서 줄자 아시죠? 줄자. 네, 줄자. 네. 강철로 된 줄자래요. 예, 강철로 된 줄자를 이용해서 부피를 줄였다. 그러니까는 원래 일반 자들이 줄자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강철 줄자를 이용해서 자의 부피를 줄이고 레이저 수평기를 도입을 해서 수평 높낮이까지 동시에 잴 수 있게. 그러니까 네, 가로도 재고 수직도 재고 이렇게. 길이도 재고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레이저가 들어가니까 뭔가 첨단인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길이 재는 거 그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평양철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대요. 그게 좀 되게 생뚱맞죠. 경제학부 졸업한 사람이 또 발명품도.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고. 네. 철도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서 일한 건 당연한 거네. 네. 그래서 그때 왜 이걸 발명하게 됐냐 이랬더니 철기론들이 엄청 무거운 철길 기관자를 가지고 철길을 재면서 가는 걸 보고 좀 저걸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기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자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전공문의학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 냈어? 막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조선일보 기자님께서. 그러니까 김설미 씨가 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발명품에 대한 작성을 하게 되었다면서 모험적인 말을 했습니다. 교과서적인 아주. 네, 대단히 교과적이죠. 여기서 뭐
좀, 네, 기본 교과서적인 얘기라서.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뭐,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동료들도 막,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과학적 탐구심과 열성이 높고, 착상하기를 좋아하고, 노래와 악기에 능해 매우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김설미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재다능하죠. 네, 못하는 게 없는. 네. 옆집 엄마 딸이구만. 네. 네. 그래서 뭐 엄마 친구 딸. 네. 그래서 악기 다루기와 노래 부르는 게 취미라고 하면서 자기 같은 기술 부분에 일하는 애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분 애인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과학 기술 사업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매일 전화 통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하겠죠?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또 모험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이분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저희가 학위나 학직, 박사 칭호 등의 영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모험적인 얘기하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뭐 이런 네, 꼭 1등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정말 모험적인 분이시네요. 야, 네. 뭐 못하는 것도 없고 이 박사가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박사 받기가 진짜 어렵다 그러던데 네.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학위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렇게 규정이 돼 있대요. 과학 연구 사업에서 가치 있는 성과를 발표하고 사회 및 과학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 과학 이론적 자질을 평가 수여한 학적 칭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학위에는 논문을 발표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박사, 준박사 이렇게 있는데 준박사가 한국 이제 우주로 치면은 석사라고 해요. 네, 그렇게 주는 게 있고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자들에게 수여된 명예칭호로서 원사, 후보 원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사, 준박사는 논문을 내야 되고 원사, 후보 원사 논문 안 내도 되지만 성과를 크게 낸 사람들 일종의 이제 명예칭호.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박사, 석사만 있는 건데 네. 북한에서는 이제 명예직으로 원사라는 제도가 또 있군요. 네. 그러면은 원사는 논문 없이 하는 거니까 뭔가 크게 이바지한 이거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사위원이 있겠죠. 네. 그런 데서 이제 하겠죠. 큰 성과를 내는 발명품을 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학적 기술 어떤 그런 이론을 발견을 했다든지 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학직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이나 과학연구기관에서 교수 교양사업과 과학 간부 양성 사업에 복무한 사람들에게 그 공로와 업적을 평가하면서 수여하는 칭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수와 부교수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평양 컴퓨터 기술대학의 김은정 교수. 네, 그분이 이제 사실 교원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쳐 주니까 교수급인 거죠. 네. 다 교수죠. 네,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교수라고 얘기하고 부교수라는 사람들이 레벨이 높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로와 업적을 평가해서 칭호를 받아야 교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한테 다 교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교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는 그냥 이 직책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호칭은 보통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위나 학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대학에 이제 교수로 들어간다면 그냥 교수님이 되지만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학위나 학직을 정부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인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주는 걸로. 대학별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김은정 교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이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되는. 그 교수 칭호를 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는 중요한 날, 뭐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당 창건 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정권 수립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에 이 대대적으로 이 학위와 학직을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아까 이 김설미 부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내야 되겠죠. 박사 칭호를 받으려면 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뭐 2010년부터 해마다 냈는데 지금 이게 2014년인가 발표된 거거든요. 이 네. 영상이. 그럼 거의 매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쌓이면 뭔가 엄청 큰 걸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좀 이제 아주 획기적인 네.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언젠가는 이 박사 칭호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가지고 조선신보가 소개한 인기처녀 총 5명 소개한 거죠? 네. 네, 5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했던 부분은 에어로빅 강사, 네, 김진아 씨와 평양역에서 일하시는 김설미 씨, 이 두 분을 북한의 인기처녀라고 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알 수 없고, 그냥 뭐, 인기가 조금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영상 만든 거 아니까, 이렇게 추측을 할 정도죠. 아니, 근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인기 있을만 한 사람들인데요, 네, 보니까. 엄마 친구 딸이라서요. 네. 네, 제가 보기에도 다들 좀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왜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안 하나요? 인기처녀 이런 거? 글쎄, 이런 걸, 본 적이 없네요, 진짜. 네, 엄마 친구 딸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인터뷰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엄친 딸을 소개합니다. 뭐 네. 이런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뭐 모르죠. 어디선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 TV를 잘 안 봐서 실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인기처녀 분들을 앞으로 더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 되겠죠. 네.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다음번부터 해서 또 조금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오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쓴 기사가 하나가 아닌 게 있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러면 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